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압, 전류, 저항, 그리고 오hm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저희 강의를 이렇게 그 음성 파일로도 댓글에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음성 파일을 댓글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우리 일하실 때 이렇게 이어폰으로 살짝 들으시거나 이동하실 때 보기 어려울 때 있죠? 그때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뭐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강의에 사용했던 그 교환들도 필기도 다 댓글에 그 링크 타고 올려놨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다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전압, 전류, 저항, 오hm 법칙에 대해서 배울 텐데, 먼저는요, 이 전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전하가 뭐냐? 일단 그 전하의 량을 나타내는 건 우리 기호가 Q고요. 단위를 C라고 쓰는데 얘를 읽을 때는 쿨롱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전하의 양을 나타낼 때 쓰는 기호는 Q. 그리고 단위를 나타낼 때 C라고 쓰지만 읽을 땐 쿨롱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전하량, 전하가 도대체 뭘까? 이 정의가요. 전기장 내에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적인 원인이래요. 자, 그럼 먼저 전기장이 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그림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도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왼편에 있는 게 그 양전하고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음전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뭐 선이 이렇게 그려진 것들 이렇게 보셨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선을 뭐라고 하냐?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 이런 공간들 있죠? 이런 공간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기장에 이거 장은요, 영어로 뭐냐면 field. 예. Old Trafford. 죄송합니다. 예전에 메뉴를 좋아했는데 요새 메뉴가 잘 죽을 수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field, 장이에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전기장이란 건. 그래서 전기장은 전기력선이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전기장 내에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적인 원인 양전하, 음전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거 양전하가 많어. 얘는 음전하는 양전하에 비해서 좀 작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거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하량을 뭐 1쿨롬, 2쿨롬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먼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전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전류는 일단 기호를 I로 쓰고요. 단위를 암페어, A라고 쓰고 읽는 건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류의 기호가 뭐라고요? 우리 아저씨들 많이 힘드시죠? 이해해요. 일하시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하시고, 뭐 생각해 보면 이렇게 퇴직하시고 또 이렇게 이직하시느라 이거 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힘드시지만 조금 생각해 봅시다. 자꾸 이해하시면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전류가요. 우리 기호는 I라고 쓰고 단위를 A라고 쓰는데 읽을 때 암페어라고 한다. 자, 근데 실은 전류는 전류 값을 말해요. 얘는 전류라기보다는 전류 값이에요. 그럼 이 전류 값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류 I는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량이에요. I는 T분의 Q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Q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하량을 말하고요. T는 요건데요. 그 세컨드를 단위로 하고 시간의 기호예요. 그러면 자, 우리 이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여기에 문이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전화 보이시죠? 1번, 2번 전화 애들이 막 겁나게 뛰어옵니다. 뛰어와요. 그러면은 전화 애들이 빨리 뛰어와. 그러면은 이쪽에 모인 애들이 전화가 많아지겠죠. 근데 한 명씩 뛰어 들어올 때하고 갑자기 한 200명씩 뛰어 들어올 때하고 여기에 모이는 전화량은 당연히 많이 뛰어 들어온 애들이
있으니까 많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니까 전류가 많아지겠죠.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그 전류라는 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걔네 전화가 작은 애들이 오는지 많이 오는지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겠다. 즉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자, 이 전화들이 뛰어와가지고 여기 모여 있는 그러니까 시간당 여기로 얼마나 많은 전화들이 통과하느냐, 빠르게 얼마나 많이 통과하느냐 전화가 이게 전류값이에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통과하면은 당연히 전류값이 많아질 테고, 그리고 한꺼번에 올 때 한 마리씩 오는 게 아니라 수백만 마리씩 와. 막 정자가 막 이렇게 날라오듯 막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전류값이 큰 값이다. 그래서 이 전류라는 건 T분의 Q야. 시간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들어올 때 전류가 우리 크다고 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다시 한번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의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T분의 Q라고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이제 전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전압은요, 기호가 V이고요. 단위를 V라고 쓰는데 읽을 때 볼트라고 한다. 다시 한번, 전압의 기호는 V이고요. 단위를 V라고 쓰는데 읽을 때 뭐라고 한다? 볼트라고 한다. 네. 자, 전압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정의가 좀 와닿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론을 연구해서 뭐 이렇게 한 사람들 아니니까 이 공식이 잘 기억날 수 있게 좀 바꿔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V는 Q분의 W라고요. 뭐 있어요.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먼저 자, 우리는 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뭐 그냥 요 식을 이렇게 그냥 좀 이양시킨 거예요. 그래서 발생되는 일은 전압차와 그 다음에 그 전하량의 곱에 해당한다라는 식을 먼저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을 이해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요 그림 볼게요. 보시면 여기 중앙에 지금 20V라는 전위가 있죠. 그러면은 이 20V라는 전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에 등 전위가 생겨요. 여기는 10V. 이 지점은 다 10V인 거야. 그리고 더 먼 곳은 전위가 좀 낮아져서 또 전압이 낮아져서 8V라는 등 전위 이런 면 생깁니다. 그런데 요 지점으로 내가 양전하 하나를 옮기려고 그래. 그런데 중앙에 있는 건 양전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양전하니까 당연히 청력을 받겠죠. 청력 받는데 내가 밀어 올리니까 당연히 난 뭘 해야 돼? 아니 난 안 해.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해? 힘을 줘야 돼. 일을 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자, 그럼 뭐가 발생해요? 일이라는 게 발생하겠죠. 자,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중앙에 있던 20V가 이거고요. 아까 10V하고 8V가 있었죠. 그래서 8V에서 10V 있는 대로 내가 양 전하를 옮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전압이 높은 거는 좀 이렇게 경사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전위를 밀어 올린다라는 그림, 전하를 밀어 올린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너 있잖아, 네가 이게 워커가 돼서 이렇게 밀어 올려. 그럼 당연히 얘가 힘들겠지. 네가 힘들겠지. 얘가 힘든 게 아니라 네가 힘들겠지. 그러면 그때 뭐가 발생해? 일이 발생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럼 이 일의 양이 뭐해 비례하겠니? 일단은 이거 경사도, 야 이게 경사도가 낮으면 힘 들겠지만 이게 만약 더 높으면 꼬꾸라지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힘이 들겠죠. 경사도에 해당하는 거 전압차. 여기하고 여기에 전압차. 지금 2V죠. 전압차. 그 다음에 이 전위가 무거워, 가벼워에 따라 당연히 일의 양 결정이 되겠죠. 그랬을 때 Q 전하량이 마찬가지로 일의 양에 네가 해야 될 양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럼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의 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야 할 전하를 옮길 때 네가 했던 일의 양은 당연히 이거의 무게, 전하량에 해당하는 거 Q와 여기에 그 전압차에 해당하는 거 요 V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다시 바꿔서 이거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왜냐면 자 W는 일일의 양은 V 곱하기 Q라고 했으니 전압차는 Q분의 W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긴 하는데요. 솔직히 좀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요거 밀어 올리는 그림 요거 잘 기억하셔서 전압에 대한 공식을 머리에 잘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압과 전위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요 두 지점의 전압 차를 말해요. 다시 한번 전압은요 두 지점의 전압 차를 말합니다. 아까 보면은 여기 10V하고 8V였죠. 그래서 전압은 보통 두 개의 차이 2V가 나타낸다. 자 그리고 전위는요 두 지점의 차이가 맞는데 대신에 두 지점 중 한쪽이 0V일 때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전이라고 한다. 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전압과 전이 모두 다 두 지점의 전압의 차이를 말해. 근데 한쪽이 0V일 때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 전이라고 그래. 이렇게. 자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접지가 있으니까 여긴 항상 0V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0V, 20V 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쪽 0V와 요 사이의 전압 차이는 한쪽이 뭐야 즉 0V니까 얘는 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크기는 여기가 10V고 0이니까 차이에 해당하는 10V야 전이가 10V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여기 두 번째 여기는 20V예요. 여기 20V 그리고 여기 0V하고 20V의 차이에 해당하니까 전위라고 할 수 있고 그 값은 20V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10V하고 20V죠. 한쪽도 지금 0V가 없어. 그러니 여기의 값은 전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차이에 해당하는 건 10V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전압과 전위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저항이 뭐냐? 이 저항은요, 실은 저항 값을 말해요. 여기선. 그리고 저항 값의 기호는 R이라고 하고요. 기호를 이렇게 옴의 표시라고 쓰고 읽는 걸 또 옴이라고 읽는다. 그리고 이거 정의는요. 전자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하는 정도다.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겁니다. 아, 저항이란 건 전자가 이동한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원통이 있어요. 왜 원통이냐면 우리 보통 저항이 발생하는 거 우리 전기에서는 이 전선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선의 일부고요. 전선의 단면적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 그 단면적을 A라고 하고 그리고 당연히 단위는 메타 제곱이 되겠지요. 그리고 전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는 자 L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단위가 메타가 되겠죠. 이때 당연히 이 재질이 뭔지에 따라 저항값이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금, 은, 동, 니네 집 젓가락 생각해보면 당연히 저항의 차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재질이 저항값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재질을 나타내는 게 바로 얘다.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는 저항률이라고 하고 우리 이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로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로우. 자, 그랬을 때 저항의 값은 자 단면적 분의 길이 그리고 곱하기 저항률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을 우리가 외우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우려고 뭐 R은 뭐 로엘 분의 A 분의 로엘 외우지 마시고 고민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그 저항이란 건 전자의 속도를 줄이는 게 저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의 속도를 많이 줄이면 이 저항이 큰 거야.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여기 지금 전자가 날아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이 전선 안에 부딪힐 만한 게 있는 거야. 근데 얘가 3번 부딪혔어. 그런데 밑에 있는 건 좀 더 길어졌죠. 길이가 길어졌어. 그러니까 아까 3번 부딪혔는데 얘 몇 번 부딪혀? 3번 더 부딪혀. 그러니 전자의 속도가 빨라졌다, 늘어졌다. 아하, 늘어졌어. 길이가 길어지니까 늘어졌어. 그럼 저항값은 높아진 거잖아요. 그죠? 전자의 속도를 느리게 했으니 그러니 당연히 길이와 저항의 값은 비례한 관계일 테고. 자, 그리고 면적에 대한 걸 볼게요. 자, 면적이 여기가 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작고 여기가 빅 크죠? 더 커 얘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왜냐면 그러니까 전자는 서로 청력을 갖잖아. 그러니까 서로 밀어낸다고. 그러니까 그 확산돼 가지고 서로 가능한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똑같은 데를 지나간다면 당연히 멀리 떨어진 애가 이런 애들을 만날 확률이 더 낮아지겠죠. 즉 얘가 속도가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그러니까 얘보단 얘가 속도가 빨라지겠지. 이 아무래도 서로 간격이 더 멀어지니까. 그렇게 봤을 때 면적이 클수록 저항값이 낮아지죠. 그래서 저항값과 면적은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로는 뭐다? 재료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항값이라는 걸 우리 이거 외우지 마시고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 한번 딱 이렇게 보고 그래 저항값은 이 그림이니까 이 그림으로부터 저항에 대한 공식을 생각해내면 여러분들 충분히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메 법칙인데요. 오메 법칙은 이렇게 내용이 이거예요.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와 색이 커지고,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압을 비례하고 저항이 커지면 전류의 색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은 비례하고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해.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한번 우리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관적으로 그림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물이 들어있는 수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 수조는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수위차가 있으면 물이 흘러가지고 수위차가 사라지겠죠. 그럼 자, 두 가지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니 첫 번째 위에 그림은요, 이 높이하고 별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건 이 높이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압력차가 커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물에 흐르는 양이 시간당 그러니까 물이 더 많이 흐르겠어요. 당연히 얘가 더 많이 흐르겠죠. 즉 뭐야? 압력차가 크면 시간당 물의 이동량은 높아져. 압력차 V에 해당하고요. 시간당 물의 이동량은 전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도 높아져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수위는 똑같아요. 얘와 똑같고 얘는 똑같아요. 대신에 요 파이프의 크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얘는 파이프의 크기가 좀 작고 얘는 파이프가 되게 굵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압력 차이가 똑같을 때 이 파이프의 굵기가 얇은 쪽이 시간당 물의 이동량이 크겠어요? 아니면 파이프의 크기가 큰 곳이 시간당 물의 이동량이 크겠어요? 당연히 시간당 물의 이동량이 큰 거는 파이프의 이 굵기가 큰 곳이 되겠죠. 그럼 파이프의 굵기가 크다는 건 저항이 커졌다는 거예요? 작아졌다는 거예요? 저항이 작아졌다는 거죠. 즉 저항이
작아졌을 경우 시간당 물의 이동량은 많아졌죠. 그래서 저항과 이 전류는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전압과 전류가 비례해, 그리고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해라는 걸 우리가 놓고 종합해 보면 결국 전류란 건 전압과 비례하지만 이 저항과는 반비례하는 관계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메 법칙 배웠으니까요. 오메 법칙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메 법칙을 적용할 때요,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아는 건데 그걸 놓치고 있어요. 네. 당연히 아는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저항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압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V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물론 다르게 해도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걸 좀 이렇게 쓰시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물론 다르게 해도 맞아요. 반대로 맞는데 좀 되게 헷갈림이 발생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전류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지나갈 때는 전압을 여기가 플러스라고 하고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헷갈리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할 거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볼게요. 자, 전압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V라는 전압이 있으면 우리 보통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간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저항에서 걸린 전압은 보통 이런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고, 여기 전압을 V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 걸 당연히 가정을 하죠. 그렇죠. 즉 뭐냐면은, 우리가 전압원인 경우는 항상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가는 거를 되게 당연시해요. 예,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이 저항에서는 우리가 플러스로 전류가 들어오는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 만약에 이거 전압 만약에 바꾸게 되면 기본적인 방법들이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 법칙을 적용할 땐 반드시 이렇게 요거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 법칙을 적용할 때 전압원에서 플러스에서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와 전압을 정하고, 이 저항 부하에서는 플러스로 전류가 들어오는 방향을 결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결정되어 있으면 이것에 맞춰서 전압의 극성을 이렇게 정하라. 그게 되게 편리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이렇게 공부해 봤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전하량 공부했죠? 전하량, 기호는 Q고 단위는 쿨롱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전류의 정의는 T분의 Q라고 했어요. 우리 그림 생각나시죠? 요 그림. 그래서 전하들이 얼마나 빨리 뛰어오느냐, 또 많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전류값이다. 그래서 전류는 시간분의 전하량이다. 그 다음에 전압은 우리 전압 V는 그 전하량분의 1의 양인데, 이게 좀 개념이 어렵다. 차라리 1의 양은 전압 곱하기 전하량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요 그림 기억나시죠? 요 그림 이렇게 겁나 전하를 밀고 가고 있는 이때 전하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다음에 경사가 어떤지에 따라 나의 일하는 양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전하량의 전압에 대한 식을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압과 전이 우리 구분했었죠. 네. 그리고 저항값, 우리가 저항은 로 곱하기
면적분의 뭐야? 길이다. 왜 길이와 저항이 비례하고 그다음에 면적과 저항은 반비례하는지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오메 법칙 우리 이제 결국에는 V는 I는 R분의 V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또 했었죠. 그리고 오메 법칙 적용할 때 유념해야 될 거 반드시 저항에서는 전류 방향이 만약에 정해지면 이때 전류가 들어오는 쪽이 전압의 플러스를 맞추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